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0.499, 그 다음에 거래량은 만 정도가 쌓여 있다. 네, 오히려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페트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간 외에서는 그닥 볼 게 없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갔죠, 얘네가 상한가까지 찍었었어요. 찍은 다음에 1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가지고 마감은 그래도 25%나 상승시킨 상태로 마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다? 거래량, 그죠? 580만 주라고 하는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 여기 보시면은 570만 주,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580만 주, 그죠? 그러면은 요 정도 따에 상승할 때 들어왔던 매우 긍정적인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와 주면서 상한가를 찍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권리락 이건데, 여기서 어제 나온 이 공시, 얘네가 이 공시가 조금 늦게 나왔잖아요. 5시 18분이니까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1차 발행가액,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불안하냐?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차 발행가액,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얘네가 상한가를 갔다가 눌렸다.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냐? 이거 불안 요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호가창을 보시면은 일단은 상한가 잔량은 없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해주고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나왔다.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저 전부 이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어떻게 돼요?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성공시킨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능성, 시나리오, 대응 전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이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 건데, 1차 발행가액 어제 이제 공시가 올라왔어요. 얘네가 사실은 이 발행가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전에 이걸로 봐도 상관 똑같죠. 근데 내려가면은 예정 발행가액이 있었습니다. 45,450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기준 주가가 있고 거기다가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2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바로 여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264만 주라고 하는 주식 수를 유상증자 발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게 264만 주 곱하기 45,450원 이거 하게 되면은 얘네 더하기 얘네가 요거가 나와요. 즉,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요 주식수,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고, 45,450원이라고 하는 예정 발행가액을 지켜줬어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1차 발행가액을 보니까 36,350원이네. 더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쟤네가 36,350원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불리해지는 것이고 유상증자 실패로 좀 가까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 혹은 그 전에 뭐 하여튼 주가 흐름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확정 발행가액은 아직이다. 확정 발행가액은 아직이다. 그리고 얘네 지금 이거 왜 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얘네가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 요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 공장 신설이죠. 해외 진출, 다들 아십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꼬집어 봐야 돼요. 이제 안티분들이죠, 사실 여러분들. 안티분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자, 여러분, 너네 해외 진출한대.
GMP급 약효 지속성 이 얘기 다 말씀드렸죠. 현재 비만 치료제 이 시장의 패권은 일리아 릴리, 노보노디스크 얘네들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장기 지속성입니다. 장기 지속성이 패권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GMP에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FDA 역시나 얘네 뭐 안정성, 유효성 뭐 이런 거를 다 여기 GMP에 따라서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HLB와 함께 했던 항서제약 얘네 있잖아요. 칼렐리주맙 얘네. 이거 항서제약 얘네도 CMC 문제도 있었지만 GMP가 안 맞아가지고 CR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내가 진행을 위해서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일리아 릴리 있잖아요. 일리아 릴리와의 기술 이전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게 됐었어요. 근데 안티분들의 얘기를 따르면은 너네 봐봐. 이 기술 이전 협의가 요게 일리아 릴리가 아니면 어? 일리아 릴리가 아니면 어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 엄청나게 떨어져.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근데 나와버렸죠. 그죠? 나와버렸어. 기술 이전 협의는 아닙니다. 그죠? 기술 평가 계약이에요. 하지만 누구예요? 일리아 릴리. 더 이상의 무슨 근거가 있을까,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SK 팜테코 얘네가 이제 관련된 건데 일리아 릴리가 한국에 이제 두 개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뭐 하겠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물어뜯고 찾아봐도 얘네랑 펩트론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된 게 없었으니까 뭐 안티들의 말에 휘둘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고 그럼 그때 가서 우리 좀 대응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건 다 차트에 미리 나오기 때문에 대응 들어가야지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예, 전 요거를 보고 거의 뭐 그죠 그냥 우리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가면 되겠구나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얘네가 1차 발행가액이 뭐 떨어졌어. 중요하지 않죠. 처음에 45,450원에 대한 그 기준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페트론 이 최호일 대표죠. 최호일 대표. 얘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블록딜까지 했잖아요. 블록딜. 그죠? 유상증자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매도를 했다. 이게 대놓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공시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며 무조건 성공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그쵸? 그러고 나서 바로 어제 올라왔고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눌림이 있었어. 요게 또 중요한 흐름이죠. 요게 또.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자, 15분봉인데 3분봉 요 정도로 볼까요? 얘네가 오늘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요게 상한가를 찍었다가 요 눌림이 진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다. 매도세가 너무 강해.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17%까지 눌림이 있었다가 회복을 해주지 말았어야죠. 맞죠? 이게 뭐 사실 이 분봉으로 보니까 뭐 눌림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흐름이에요. 계속 좀 갔으면 좋겠지. 그죠? 갔으면 좋겠지만 얘네가 지금 17%까지 눌렸다가 결국엔 뭐예요? 48%라고 하는 그 물량을 회복시키면서 25% 상승 마감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잘 볼게요. 상한가를 찍어섰다라고 하는 게 일단 상징적인 것이고 580만 주죠. 580만 주라고 하는 이 거래량들 중에서 무슨 뜻이에요, 이거? 대부분이 25%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매수 물량들이다. 매수 물량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때처럼 당연히 꽉 채운 양봉이 형태면 좋아요. 그쵸?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얘네가 23 갔다가 눌려가지고 18%로 상승 마감을 쳤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7% 눌린 거니까 우리가 불안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런 건 맞는데, 그죠? 맞는 말인데 심지어 이땐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 때예요. 어마무시하게 매도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럼 되게 불안해했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막상 지금 뭐 차트가 다 나온 다음에 봐서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연이은 수급 들어왔고, 저 그리고 다 꽉 채운 양봉들 떨어지는 과정에서 받아먹는 물량들 아래 꼴이 보이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얘네 이제 이때도 역시나 배려라는 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유상증자 청약 예정일에 맞춰서 요렇게 주가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런 게 나온 것이고 요런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요거 이렇게. 자,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 한 주도. 그죠? 한 주도 매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 투명하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요? 권리락 이전이니까. 그죠? 권리락 이전이니까. 그리고 권리락 이후에 저점이 찍힐지 안 찍힐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게 어떤 식으로 좀 예를 들었었냐면은 대한전선을 좀 보여드리면서 봤었던 적이 있고 권리락 전 저점 이후 찍히지만 이건 모른다. 왜 그러냐? 얘네 DXVX 요거 자 권리락 있죠, 그죠? 권리락 있는데 권리락 전에 저점이 찍혔나? 더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권리락 이후에 저점이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다라면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보통은 권리락 기준으로 우리는 이전에 저점 잡을 수 있는 뭐가 많다?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이래버리는 이런 흐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아주 좀 많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권리락을 기준으로 해서 타점을 잡았으면은 참 좋았겠다 말씀을 좀 자주 드렸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유상증자 이후에 뭐 지금 주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도 지금 여기가 기준가예요, 기준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줬다가 내려가는 흐름. 사실은 대한전선이 똑같이 움직였어요. 똑같이. 1차 발행가 이런 거 흐름 다 똑같아요. 예. 있지만 기준가 여기 회복시켜주고 무상증자 성공을 시킨 다음에 이때 당시에도 얘네 역시나 여기 보이시죠? 호반산업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청약 확정 참여했고 그 다음에 주가 흐르는 그죠?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주가 상승 흐름 나오는 것처럼 우리 펩트론도 뭐 염려가 뭐 걱정되시는 안티분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이 비만약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성은 우리가 뭐 따질 필요도 없고 너무 좀 확정되어 있는 거고 얘네 보시게 되면은 이 홈페이지에서 공지 들어와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부터 보자. 10배 달하는 스케일업 생산 공정을 다시 한번 더 공장을 증설한다. 현재 노보노디스크, 일리아릴리 얘네조차도 이제 빠르게 지금 빠른 속도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잖아요. 그만큼 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우리 펩트론 역시나 그 흐름에 맞춰서 10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10배입니다. 10배. 즉 수요가 들어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수요가. 그리고 공급을 준비할 것이고 그를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장이 아니라 GMP 수준에 맞춘 그죠? 이에 맞춘 거예요. 이에 맞춘.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헐리우드 배우들 100명 중에 100명 얘네는 뭐 이제 입금 전에는 놀다가 입금 후에는 살을 쪽 빼고 몸매를 만든 다음에 영화를 찍어야 되는 이런 애들이잖아요. 쓴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되고, 그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뭔 짓이든 하겠다. 이미 블록들까지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지만 어떻게 미래의 가치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매우 많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도대체 그러면은 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안 하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제는 단물 빠지고 2차 전지로 수급 간다. 이런 거. 여러분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그 전에 이제 댓글에다가 어, 문 선생 좀 고생한다고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리가 알고 있는 PT404 있습니다. 이거는 왜 아직도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예, 비밀 유지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이거를 밝히면 안 돼요. 그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그죠?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제 끝났고 2차 전지가 갈 거야. 맞는 말입니다. 현재 뭐 에코프로 다른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 애들이 잠깐 볼까요? 기관 애들이 갑자기 막 사요. 그죠? 9월 달 막 사요. 포스코 홀딩스 뭐 다른 애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가벼운 애들 비교적 가벼운 애들 갑자기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얘네들 역시나 기관들이 막 사.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이제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신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대학 바이오 애들은 끝나고 우리 얘네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에 있긴 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에코프로 사이즈를 아무리 막 봐도 여러분 제가 차트 뭐 지금 뭐 시간 아까우니까 풀 건 아닌데 사이즈만 봐도 얘 조만간 아니에요. 꽤 걸립니다. 꽤. 얘가 지금 당장 이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쟁이 있어요.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금투세 이건 뭐 전체다니까. 금투세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권 금리를 뭐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미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냐 안 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되고 나서 어 결정이 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얘네가 뭐 움직이든 말든지 할 건데 현재 거래량과 차트, 이평선 이런 거 딱 보게 되면은 얘네 꽤 걸려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직 이 기관 내들이 그냥 물량을 좀 가져가는 단계, 물량 모아가는 단계 요 정도로 보는 게 맞고 차라리 우리는 요런 걸 보는 게 맞아요. 유한양행 가죠.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2020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 애들이잖아요. 얘네는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가 어때요? 계속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제약 바이오 애들은 그냥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유한 양행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그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 뭐 봐야 돼요? HLB 얘 어떻습니까? 얘도 그냥 갔단 말이죠. 다들 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그죠? 뭐 알테오젠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재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애들 특성상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도 돼요. 그죠? 성과가 없어도 돼. 그냥 나중에 한 4에서 5년 뒤에 그 실적, 미래의 가치가 좋아 보여.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선 반영시켜 주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애들이죠. 지수가 떨어져. 뭐 금리가 올라. 갑자기 근데 FDA, 뭐 일리아 릴리 뭐 이런 거 그죠? 터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상이 발생되죠. 레벨 업. 다시는 레벨 업 전 단계로 돌아가질 않아요. 얘네는. 네, 여러 가지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얘네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6월 27일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에 대한 수급들 있죠. 개인 세력들.
얘네가 이 어마무시한 거래량들 담으면서 그죠? 7월 19일이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가장 많이 담았죠. 그죠? 이 개인 세력들의 수급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여기서 돈 엄청나게 쓴 다음에 이 자리에서 엄청나게 쓴 다음에 과연 여기서 모든 물량을 100%다 털고 나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랬던 개인 애들이 최근에는 뭐 하고 지냈을까? 최근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죠? 당연히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어?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뜻은 무슨 말이냐? 얘네가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얘네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 운전수란 소리죠. 운전수. 이 종목, 이 외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운전수인 종목을 우리는 수급주라고 부르고 얘는 개인 세력들이 운전수인 종목을 우리는 세력주라고 부릅니다. 철저한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 상승도 누가 했다? 개인 세력들의 수급으로 강한 수급으로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이거 뭐 눌림이 있을 수 있겠죠.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상증자를 뭐 실패한다, 불안해하고 안티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공시 다 때려치고 재료 다 때려치고 그냥 이 수급만 딱 놓고 봐도 수급, 돈 강하게 들어왔구나. 끝. 안 나갔구나. 이 정도만 우리는 생각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앞으로 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시나리오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부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앞으로 영상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이 좀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가 좀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감기 신경 쓰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